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입니다. 오늘은 비료 성분과 식물의 성장 세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기도 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흥미도 없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땅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땅 같은 성질이라든지 얘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토양을 관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요,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물들마다도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성 토양에서 잘 안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또 우리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작물 자체는 산성에서 잘 못 자라는 작물을 예를 들어서 산성 토양에 심게 되면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병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자체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보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료를 크게 보면요. 우리 화학 비료를 크게 분류를 시킨다 그러면 화학적 비료와 생리적 비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시킵니다. 화학적 비료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식물에 꼭 필요한 성분을 그냥 우리가 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화학적 성분을 가미해 가지고 이게 같이 이렇게 결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화학적 비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비료가 이제 이런 화학적 비료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료들이 대부분 화학적 비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꼭 화학적 비료에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유기질 비료 중에서도요, 이런 성분들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어떤 화학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화학적 비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생리적 비료는 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생리적 비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하면 화학적 비료를 만들 때 화학 성분을 첨가를 시키죠. 그래 되면 얘가 화학 비료에서는 그 자체로 산성 비료일 수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토양에 살포를 하게 되면요, 식물이 유효한 성분을 흡수할 거 아닙니까? 유효한 성분을 흡수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식물이 흡수하고 난 나머지 성분이 남을 겁니다. 그 남은 화학적 성분이 토양에서 과연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리적 비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적 비료에서 산성 비료라든지 아니면 중성 비료가 생리적 비료에서는 산성 비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바뀌는 것은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토양에다가 살포했을 때 우리 재배하는 식물이 유효한 성분을 거기서 흡수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성분, 그거를 보았을 때 그게 과연 남아있을 때는 어떤 산성, 중성, 알칼리성 중에 어떤 성분을 띠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비료일 때는 중성이, 알칼리성이 이렇게 쭉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양에 최종적으로 남는 성분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이게 산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중성 비료를 쓴다 할지라도
토양에서 식물이 흡수하고 난 나머지 성분들은 산성으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토양 자체가 산성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비료 성분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야지 토양 자체가 중성인지 산성인지 이런 부분을 엄밀히 따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비료 성분서부터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산성 비료 하면은 과인산석회라든지 중과인산석회, 그래서 중과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 앞에 자, 그 다음에 과, 중과 앞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석회라는 뜻으로 그래 중과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과석 이런 얘기를. 아니면 중과인산석회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화학적 성분에 산성을 띠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산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비료, 화학적 중성비료, 이제 우리 만드는 과정에서 이건 화학적 비료는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토양에 실제 살포했을 때 나머지 최종적으로 남는 그 성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바로 생리적, 화학적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성비료를 한번 볼까요? 황산암모늄, 우리 유한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비료에 유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황산암모늄 비료예요. 유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황산암모늄 비료입니다.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중성비료인데도 불구하고 토양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산성비료입니다. 산성비료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주게 되면 토양 자체는 나중에 가서는 비료 자체는 중성이지만 다음에 가서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이런 비료를 준다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이 제조 당시엔 중성비료를 할지라도 토양에 남는 것은 산성비료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산성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료 자체가 토양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산성 토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화학적 성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산성, 중성, 알칼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토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성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토양에 살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다고 보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돼 있는 거. 용성인비라고 이제 화학적 염기성이라면 알칼리성이라 해서 용성인비라는 것은 그대로 생리적 염기성 알칼리성 비료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성인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칼리성 비료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용성인비 같은 경우엔 알칼리성 비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용성인비, 자, 요거를 우리가 좀 표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용성인비 하면 얘는 우리가 알칼리성 비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칼리성 비료. 자, 여기도 용성인비가 있죠. 알칼리성 비료. 같은 비료끼리 제가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용성인비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무재. 우리가 숯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무재 있죠. 나무재도 보면 그대로 알칼리성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석회질소 비료 볼 때도 그것도 역시 그대로 알칼리성 비료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화학적 산성 비료에는 과인산석회가 있고 중과인산석회가 이게 산성 비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중성 비료가 많은데 중성 비료 황산 암모늄, 그 다음에 질산 칼륨, 질산 암모늄, 초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황산, 염화칼륨, 요소, 그 다음에 콩깻묵, 어분.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 황산 암모늄, 그죠? 우리가 황산 암모늄 많이 쓰죠. 이런 경우 이제 유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황산 암모늄을 이제 유한이라고 해요. 자, 유한, 그쵸? 유한. 황산 암모늄 유한입니다. 그 다음에 초산, 그쵸? 초산 또 있고, 그
그 다음에 요소라는 거 아시죠? 요소. 우리 요소 비료 많이 쓰잖아요. 요소 비료. 그죠? 여러분들 요소 비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염화칼륨 비료 많이 씁니다. 염화칼륨도 많이 써요. 그쵸? 자, 어떻게 됩니까? 황산암모늄, 우리가 이게 화학적으로 보면 중성 비료들이에요. 전부 다 중성 비료들이죠. 초안. 그 다음에 염화칼슘, 요소, 그 단비료에서 질소질 많은 요소 비료 아시죠? 그 다음에 깻목, 어묵 이런 것들도 다 화학적 중성 비료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성 비료 중에 또 어디를 그대로 내려옵니까? 요소도 역시 여기서는 그냥 중성 비료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황산 암모늄만큼은 요것만큼은 여기에 토양에 남는 거는 결론적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키더라 이런 얘기죠. 토양을 산성화시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륨 만들어지기는 중성 비료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토양에 와서는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중성 비료로 내려오고요.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도 중성 비료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중과인 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이었었지만 이제 중성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고 과인산 석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도 중성인데 그대로 중성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그 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염기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 석회 질소라든지 용성인비, 초목회, 칠레, 초석 이런 것들은 그 생리적인 염기성 비료, 알칼리성 비료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토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토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료를 농협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비료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 보시고 사실 때 내 토양은 중성이냐 아니면 산성이냐를 잘 보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토양이 산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화시키기 위해서 용성인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질산 나트륨 계열, 그 다음에 질산 칼슘 계열, 그 다음에 초목회, 퇴비 많이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산성인데, 그죠? 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퇴비장에 이렇게 모아놓은 굽이라 그러면 요즘은 이런 걸 주로 쓰진 않는데 우리 옛날에는 인분도 굽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축분들 집에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을 이제 모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썩혀서 우리가 그 퇴비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그 비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농작물을 기를 때 작물을 기를 때 토양 산도가 꼭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비료를 어차피 화학 비료를 안 쓰면 좋겠지만 안 쓸 수는 없고 쓰게 되면 이렇게 그 좀 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산성인 토양에 예를 들어서 알칼리성 화학 비료 쓰게 되면 산도 자체는 이 중성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농작물 재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미 스마트팜 TV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미 스마트팜 TV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